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제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잘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목이 자꾸 마르고 기침이 나서 오늘은 제가 마실 거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컵이지요. 이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컵 안에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커피를 담으면 커피 잔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음료수를 담으면 음료수 컵이 되겠지요. 컵이라는 형식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 결국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라는 내용을 교육이라는 형식으로 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철학이 될 것이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형식은 방법론이 되겠지요. 한동안 대안교육 하면은 무슨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동안 사람들이 했었지요. 문제아들 데려다가 그 문제아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일반 사회 구조로 돌려보내는 것, 그게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교육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칠판을 중심에 두고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것을 외우고 시험 보고 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 내용, 그것에 대하여 대안학교들은 우리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한다, 아니면은 인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는 개발한다, 뭐 해가지고 다양한 대안학교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농사를 짓고 학교마다 생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 농산물들을 가지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식. 그래서 그야말로 무슨 금쪽이를 키우는 거가 대안교육인 양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진 삶의 철학들이 전제되지 않고 대부분이 수입이 된 교육 철학들을 바탕에 두고 교육 내용을 짰었지요. 발도르프 교육, 그거 수입해가지고 대안학교들이 참 많이 사용했지요. 지금도 뭐 많은 학교들이 발도르프 교육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독일의 현실 속에서 결국 공장 지역의 그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거기에서 나와진 것이 발도르프 교육이었다라면, 발도르프 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교육자이며 철학가이고 그리고 영성가인 슈타이너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식을 빌려온다라는 것은 그저 컵 하나 빌려오는 것에 다름이 아닌 거가 되는 거지요. 영국의 썸머힐이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썸머힐 교육이 가능한 것은 닐이라고 하는 한 영성가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슈타이너가 없는 발도르프, 닐이 없는 썸머힐,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대안교육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누구의 이론을 가져다가 하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생겨나지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경제, 더 잘 사는 사회, 이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 소위 기독교가 말하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쫓아오게 돼 있다. 그런 리더들을 키우는 것,
이게 기독교 학교들이 보통 표방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대안교육, 그것은 교육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곧 교육의 내용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삶의 문제와 연결이 되지요. 삶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답을 얻으려면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로 가게 되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자기 답을 갖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철학은 나올 수가 없지요. 자기가 삶을 통하여 체득하고 깨달아낸 만큼을 말하는 것이 나는 힘있는 교육,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철학을 빌려오고 남의 이론을 빌려다가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것이 대안이야 라고 말한다라면 조금 부끄럽지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대안학교 교사들을 만나거나 혹은 대안학교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결국 학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그 길 안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를 세운 분, 곧 그분의 삶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이 시대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대. 돈이라는 게 그렇지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우선되어지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결국 거기에는 돈이 있지요. 그래서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회를 일컬어서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간의 존엄보다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한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그리고 기형적으로 바뀌었고 야만적인 방식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라면 나는 그것은 교육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면 우리의 아이들은 적어도 다른 꿈을 꿀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풍요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회,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내용이 다뤄져야만 나는 대안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 제도, 그 계급에 의하여 인간을 구분하고 가축만도 못한 존재로 인간이 취급받는 그런 존재들도 있는 사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지요. 나는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대안, 그것이 바로 불교였지요. 1300여 년 전 우리 신라 땅에서 왕즉불 사상이 만연해 있던 시절, 그때의 신분 제도는 엄격한 골품 제도였지요. 그래서 골품 제도에 의하여 육두품들은 어떻게 해도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할 수 없었던 사회, 출신 성분에 의하여 사람이 차별되어지는 그런 사회, 나는 그 골품제를 해체하는 것이 진짜 불교의 꿈, 불국토를 여는 길이라고 말했던 원효의 가르침이 바로 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순되고
잘못된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 이것은 말장난이죠. 이 시대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나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더 앞서서 남들보다 빠르게 더 높은 자리를 선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능한 교육이고 훌륭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에서 스카이 대학에 몇 명을 보냈다, 플래카드까지 붙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안학교들은 이렇게 쪽팔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대학에 갔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 학교에 학생 모집을 하는데 몇 배수로 학생들이 왔다. 참 씁쓸했습니다. 대안은 교육, 대안학교, 정말 대안인가? 그들이 말하는 정말 대안이 무엇인가? 결국 대안은 삶이기에 당신들이 말하는 대안적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당신들은 그 삶을 연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살지 않는다라면 어떤 말도 허구이고 거짓말이지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향하여 나의 전 존재를 던지고 내가 살아보았더니 이렇게 했더니 행복해지더라. 모두가 풍요로워지더라. 모두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친구가 되더라.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낸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 나는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